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옆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강사님은 너무나 고명하시기 때문에 유인물과 여기 옆에 있는 대신하겠습니다. 단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1955년도에 제가 선생님한테서 윤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90인데 그때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고명하신 우리 은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 학교는 20살 때 세워드리고요. 제가 세운 70년, 그리고 봉사운동을 시작한 지 60년, 그리고 그린 미래 스마트 학교 3년간 그 100억 이상을 들여서 고쳐가지고 오늘 준공식 세계의 첨단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을 하는 준공식 겸 개관식 선포를 오늘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선생님을 각강 은사로 모셨습니다. 박수를! 내빈 소개는 안 해도 되죠? 예. 내빈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공연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이 와서 잘못 내빈 소개 하다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평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만의 윤동주 시인이 같은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윤동주는 시를 쓰고 있었고요. 학교 잡지에 시를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제가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저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달이 되게 되면 아마 세상을 움직이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반 천백 가운데 황순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문학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소설가죠. 근데 그 선배도 남의 다음에 50이 되고 60이 돼도 소설가로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 그 생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한 년 늦게는 홍창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나리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의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소아과 의사가 왜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내 생각입니다만, 그 다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우리나라 어린애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누구를 죽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돼서 좀 어린애들을 돌봐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는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교 원장도 지나고 또 아산병원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병원장도 지났는데 우리나라 소아과 계통의 의사들 또 소아과 계통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목숨과 장래를 위해서 좋은 개척을 해줬습니다. 그런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뭐 되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고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한 가지 뿌듯한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에 60대 다음에 내 인생이 뜻했던 대로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우리 학교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로 폐교가 된다 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학교를 문 닫는다 해서 저는 1년 동안 지금 해당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떠났습니다. 자퇴 1년 동안 지냈는데요. 그때 윤동주 시인도 만나서 넌 어떡하겠냐고 신사참배하고 학교를 다니겠냐 학교 그만두겠냐 그랬더니 윤동주 시인 나보고 난 만주를 다시 간다고 거기 가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나는 할 수 없이 학교에 이제 자퇴를 하고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시골이고 평양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한 8km쯤 된다고 할까요? 한 20리쯤 자전거를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 가는 대신에 평양 시립 도서관을 갔습니다. 학교 교복을 못 입고요. 자전거 타고 가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또 나 혼자 거기서 점심 먹고는 또 오후 5시까지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무척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책도 그때 읽었고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책 가운데는 철학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일본 말로 쓰여진 책은 10권이 넘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철학책을 읽었습니다. 읽고서 나 혼자 생각에 학교를 다시 가게 되면 철학 공부를 하고 이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계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 뜻을 채운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는 것은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를 끝내기 전에 이 다음에 내가 50, 60이 됐을 때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학생하고 해보지 않는 학생하고는 큰 차이입니다. 그 생각을 해본 학생들은 50, 60이 될 때까지 자기 인생의 꿈이 있으니까 그 희망이 이루어져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30일 전에 죽었지만은 우리 역사에 남게 되고, 황순원 작가는 지금 남양주에 가게 되면 기념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화상이라고 할까요? 내 인생이 다음에 50, 60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하는 그 꿈을 가졌던 학생들은 역사에 남고 지도자가 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학생들하고 좀 가깝게 하고 싶은 얘기, 맹관이 꿈을 가져보라.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다 하게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남의 인생을 살게 되니까 늦어도 대학에 가서 1학년, 2학년쯤 될 때까지는 내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 그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우리 학교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도 가르쳐봤고, 중고등학교에도 18년 있었고, 또 대학에도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교육 경험을 비교적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독서 습관을 가지고 독서하는 학생하고, 독서가 뭔지 모르고 교과서만 공부한 학생하고는 사회 나가면 완전히 다르습니다. 완전히 다르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독서하는 지도를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 나오게 되니까 독서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 성장이 반밖에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중고등학교에 가보게 되면 선생님이 학기 초가 되게 되면 학생들 보고 이번 학기 동안에 내가 책 4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가운데서 2권을 꼭 읽어봐라. 내가 읽고 싶은 거 한 2권쯤은 읽어봐라. 그거 이제 습관이 일어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보게 되면 아주 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경을 읽어보라. 그 너무 크고 막연하니까 안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봐라. 구약 처음에 있는 창세기를 읽어봐라. 왜냐하면 공자님의 논어와 더불어 창세기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읽어봐라. 그리고 또 무슨 마가복음을 읽어보는다든지 누가복음을 읽어봐라. 그건 짧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자서전, 그건 좀 꼭 읽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존경스러운 인물의 전기, 그건 좀 읽어라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것을 독서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밖에는 모릅니다. 아까 내가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늘도 더 늦어지니까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1년 쉬고서 학교를 다시 가보니까 그 1년 동안에 내가 학교 다닌 것보다도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학도 그때 읽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 해서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쓴 글이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꼭 내가 썼던 그거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쓴 책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에는 미안하지만은 그거만 읽은 선생님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독서를 하고 다시 학교에 가니까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독서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뚜렷하게 알아요. 교과서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독서가 너무 적고요. 한국 문학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는 독서에 있으니까 넓고 말이죠.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건 어른이 된다음에도 더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삼성그룹의 대졸 신입사원들한테 제가 강의를 갑니다. 다 이제 대학 나와가지고 긴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아주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학에 다닐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나에게 참 많이 좋은 교훈을 준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다. 그거 10권 읽어보니 손들어 보라고. 없습니다. 5권 이상 읽어보니 손들어 보라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에 나와가지고 훌륭한 직장에 가서 취직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독서하는 건 또 아닌 겁니다. 그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독서를 안 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와서 과장이 될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건 괜찮은데 부장이 되고 그 이상 올라가고 공무원이 돼서 과장 이상 국장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도자가 못 된다고. 정신적으로 내가 빈곤하니까 지도자가 못 된다고. 독서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못 된다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동안을 학교에서 오니까 인류가 다 알고 있는 고전들 이건 좀 읽으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큰 뜻을 가지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삼성그룹에서 이제는 무슨 경제학이다, 경영학이다 그게 아니고 인문학 한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문과대학 나온 사람을 뽑아야겠다고. 그 인문학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독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삼성그룹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문학 한 사람들입니다. 독서한 사람들입니다. 한 4년 전에 삼성그룹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나이 많으시니까요.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뭐니 선생님들이 회사에 처음 올 때에 독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장까지 됐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교과서만 그래서 그대로 뽑고 졸업한 학생하고 독서를 한 학생하고는 이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건 누구하니 공부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우등생이 됐는가, 대학을 마음대로 입학했는가, 그건 중요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적 요하에 따라서 학교도 선발하게 되고 전공하는 과목도 생각하게 되고 많은데 제일 조심하는 게 누구하니 공부를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 못하는 때가 있고 교육학자들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가만 보면 여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게 되면 비슷하고 대학 갈 때까지도 비슷합니다. 근데 대학에 가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남학생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성적 보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성장하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게 공부하는 건데 그게는 꼭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17살쯤까지는 이제 11살, 12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17살쯤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력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기억력은 아주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는 독서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읽은 책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새 읽은 책은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 기억력이 좋으니까 이제 그 17세쯤 될 때까지는 기억력이 좋은 학생이 성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이가 넓어지게 되면 기억력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기억력은 더 못습니다. 더 빨리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기억력 대신에 더 좋은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 이해력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겁니다. 독서한다는 걸 바로 이해력을 키우는 거고요. 친구들과 토론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어디 가서 무슨 이제 뭐 토론대 한다고 이해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한 3, 4년 동안, 한 4년 동안 이해력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3학년쯤 되게 되면 제일 소중한 사고력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 사고력이 그때부터 올라가서 얼마나 올라가는가 노력하는 사람은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공부하는 성적이 좋다 하는 건 성적표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억력이 있을 때는 기억력을 차지하고요. 이해력이 있을 때는 넓게 이해하고요. 사고력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민관이 어렸을 때 그 기억력이 좋은 애들에게 자꾸 많은 걸 기억시키게 되면 기억력이 좋으니까 성적이 좋은 것 같지만 올라가게 되면 그 학생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교육계에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6을 키웠는데 두 애는 아주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다 하는 건 걱정 안 합니다. 두 애는 그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될 텐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 그랬습니다. 마지막 두 애는 좀 더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제일 고등학교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낮고 둘 좀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진 애들이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가 교수니까 우리도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 얘들 할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요. 자기 성적 떨어진 거 아니까 말이죠.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대학 가기 전에는 모른다고. 고등학교 성적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겠냐고.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누구 성적이 좋은가.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려고 하면 대학은 졸업할 때쯤 돼서야 아는 법인데 지금도 성적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죠. 네. 이제부터 가서 노력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 때는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얘들이 사고력을 못 가지는 건 아닙니다. 사고력은 늦게 가서 자는 겁니다. 근데 6이 다 이제 뭐 대학원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나 셋이 생겼는데요. 다 성적이 낮은 애들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아래서 올라간 하나 둘 셋이 하나는 독일 가서 학교도 오고 하나는 미국서 둘은 미국서 하고 교수가 되고요. 오히려 성적이 좋던 애들은 교수는 안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성적을 고등학교 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평가하니까요. 누가 사고력이 앞서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학교 얘기가 아니고 사회 얘기인데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학교로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내가 학부모들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니 초등학교 때에 성적이 좋다 나쁘다 얘가 성적이 제일 좋다 그 절대로 따지지 말라요. 초등학교 때 병아리가 떠날 때 사람 얼마나 잘하겠냐고 이제 가서 40, 50이 돼야 얼마나 성장했냐는 걸 볼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앞서게 만든다고 해서 자꾸 부담을 줍니다. 또 유치원 때 영어 보낸다면 그러면 애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이제 벼를 뿌릴 때 이상은 이제 모를 두지 않았어요. 그럼 다 심어놓고 적당하게 물 주고 적당한 데 비를 주면 저 혼자 자라는 겁니다. 이걸 남의 애들보다 앞서게 하려고 말이죠. 좀 성적수가 앞서려고 가서 교의사를 자꾸 잡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말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욕심 많은 부모들이 대체 애들 버립니다. 남의 애들보다 앞서가고 뭐든지 남한테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부모들이 보게 되면 그 부모 밑에 자라는 애들은 절대 실패합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좀 극단적인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용서하세요. 이따만큼 이제 차 타고서 시간이 나니까 라디오 방송을 듣게 돼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시대요. 그분들이 와서는 그런 거 아니 애들 빨리 키우고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영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천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육이 뭔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우리 애도 그래야겠다 말이죠. 우리 애도 그래야겠다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두어두면 잘 자랄 수 있는 벼이삭을 벼 모으는 것 말이죠. 자꾸 잡아 빼가지고서는 병들게 만들어서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 경험해보고 밖에서 보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그러니까 성적이 누가 좋냐 하는 건 초등학교 성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고등학교까지 성적은 민관이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머리가 좋고 나쁘네 하는 건 대학에 가서야 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천재가 누구냐 하면 뭐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대학 입학에 낙방했습니다. 다음에 입학했습니다. 아마 서울대학, 한국 학생인데 서울대학가 좀 떨어졌을 겁니다. 한 해 더 공부해가지고 교입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몇 발견해가지고 은사님한테 갔습니다. 대학 은사님한테 가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은사님이 다 붙던 민관이 난 저 대학에서 지도할 때 봤다고 넓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는 과학자가 됐다고 참 부럽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은사도 민관이 그 학생 잘할 때는 평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천재가 된 겁니다. 천재도 합니까? 그걸 영재라고 합니다. 천재를 못 키워도 영재는 키운다고 해서 이제 영재 교훈 많은데요. 역사에서 아마 제일 대표적인 영재가 누구냐 하면 영국의 처칠 수사인 겁니다. 그 처칠도 낙방했던 사람입니다. 하늘도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갔던 사람이고요.
교체리 용제가 되었다 하는 건 40 넘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고요.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하니 40 넘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성적 좋고 앞선다 떨어진다. 그 인생의 표절이다. 그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내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윤동주 시인은 아마 공부는 나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진작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부해서 뭘 얼마나 배웁니까? 시험 속에서 높다는 것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지을 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뜻밖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사업가라든지 정치가들은 대개가 성적 좋았던 사람보다는 인격이 높았던 사람, 아주 사회를 보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우리가 원주지 저희 울산이죠. 울산에서 무슨 운동이 있는 거 아니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을 제가 이명철 씨하고 현대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씨하고 이 두 분은 우리나라 경제 역사의 영원히 남을 뿐이니까 그분들의 두 사람의 초상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나는 기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분들을 내가 다 잘 아는데 두 분 다 공부 성적 좋았다는 얘기 나는 못 들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중동학교 다니는데 중동학교는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낮은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지금은 삼성그룹에서 인수해서 중학교를 만들었죠. 정주영 회장하고도 자기 만나는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안 좋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영재라고 합니다. 성적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 관리 잘하고요. 직관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5년 걸려서 찾아보지 못하는 걸 가만 보고서는 1년 안에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보고 물어보게 되면요. 우리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은 미안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 평가를 자꾸 못하니까요. 대통령에서는 뭐 전리고 국무총리는 그 다음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기업과는 보통 대통령은 못합니다 했습니다. 전교권을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50 넘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 성적 가지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이만한 인재를 내가 키워주면 이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사회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거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책 뽑잖아요. 신책 뽑기에는 성적은 5분지 1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5분지 1이고. 그 다음에 뭐 보는 거 아니 얼마나 건강한가 봅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한가.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술성입니다. 미술을 한다든지 음악을 하든지 사람은 정서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매맞추고 지도자가 아무것도 됩니다. 좀 다른 데 같습니다만 한때 내가 쓴 책하고 또 안병욱 선생이 쓴 책하고 김태일 선생이 쓴 책은 독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 독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누구 아니 젊었을 때 중고등학생 때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학을 좋아했다 하는 건 그 문학을 좋아한 게 아니고 감정이 풍부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왜 좋아하는가? 읽어보면 감정이 통합니다. 인간미가 있습니다. 그래 있다가 사진 한 번 더 보고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난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책인데 제일 읽기 싫은 게 재미없는 책이 있습니다. 그 문구안이 한글 학자들의 책이 제일 재미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요. 감동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이 풍부하지 못하면요, 정서적으로 빈곤한데 그건 자기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좋아했든지 음악을 했든지 무슨 정서대가 문학을 했든,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일반의 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입니다. 음악을 했든지 뭐 이제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는 게 무관히 학생 인간관계 봅니다. 리더십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이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는 게 무관히 봉사정신이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사회에 가든지 불행하고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관히 크게 말하면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가정에서도 불행 만들고요, 직장에서도 불행 만들고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그 민관이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계에서는 5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능시험 성적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것만 좋으면 좋은데, 이거 내가 대학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무슨 뭐 할지를 모릅니다. 아주 큰 불행입니다. 한국은 전생에 이제 서울대학 사학과의 국사학과입니다. 그게 이제 주임 교수 쭉 있었거든요. 한번 나보고 그래요. 김생그 교육이 괜찮은 겁니까? 그래요. 외국대로. 우리 서울대학에 사학과를 졸업했는데 국사학을 전공하겠다고 지원하는 석사과 등록이 2밖에 없다. 서울대학에서 그 다음에 내가 한국사를 전공하겠다 하는 지도자가 2밖에 안 나오면 그건 서울대학이 작게 뻗는 거죠. 그런 대학에서 그런 학생 키워가지고 뭐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수능 성적에서만 자꾸 따지고 보니까요, 얘들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수능 성적은 좋은데 내 인생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보게 되면요, 대체로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은 대학에 오면 내려갑니다. 수능 성적이 좋지 못했던 애들이 올라옵니다. 얘들은 이제 사고력이 그때부터 자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먼 앞날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 때문에 필요하고, 다 멀리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일 달라지는 건 미관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게 우리 사회가 큰 불행입니다.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있는 교탁역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의 일생인데, 이건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리길 가운데서 초등학교 다닌다 하는 건 심리, 기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20리, 고등학교까지는 30리까지는 나라에서 키워줍니다. 이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런데 무료로 키워줍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국민 키우는 건데, 그 가정 책임이 아니고요, 국가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 국가는 전부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이건 나라에서 키워줍니다. 물론 월사금도 안 받고요, 나라 키워줍니다.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은 30리까지 기차를 타고 왔죠. 그럼 졸업했으면 나머지 70년은 걸어가야 되죠. 그래야 인생의 변길 나가는 거죠. 대학에 간 사람은 심리로 기차를 타고 와서 40리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내려서 나머지 60년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은요, 내가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대학도 못 갔는데 거기서 교육이 끝납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내가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전도했지만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60리, 나머지 70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한평생입니다. 그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25년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은 내가 교육을 했고요. 사회 나와서 한 30년은 교육을 주고받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그러니까 교육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건데 학교 교육이 다다 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상당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따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는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면 이제 아현동에 정근당 빌딩이 있습니다. 이정근 회장이 이제 회장을 있어서 만든 그 빌딩인데, 그분이 정근당 회장을 있을 때 이제 사원들 교육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한국 회장실에 앉아서 무슨 얘기하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회장님 여기에다가 큰 빌딩을 지셨네요. 그랬더니 김선생님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저 초등학교밖에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일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약 배달했습니다. 배달하다가 가만 보니까 좋은 약도 있고 나쁜 약도 있고 무슨 병에는 보이죠.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배달하다가 팔고 나니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옆 빌딩 저하고서 약국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약국 한 자격이 없으니까 약학대학 나온 사람이 그 와서 일하고 약국을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해방이 돼서 이제 제약회사를 만들자. 그 제약회사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기념하고 싶어서 요금은 땅을 다 사가지고서 이거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회장님 왜 학교는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도 그렇고요. 그 아드님이 지금 회장 돼서 저 월남에 학교 다 지어주고요. 중고등학교 많이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교육을 그 성층대에서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공무원 감독 김수학 씨 같은 일이요. 대학 나온 건 어른 다 돼가지고 있을 때 길동대학에 잠깐 학습도 있지, 중학생 학교는 초등학생입니다. 그분은 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검정고사 봐가지고서 대구시장까지 갔을 때 만났을 때 나오고 그럽니다. 자기는 중고등학교 다녀보지 못해서 자녀에게 좀 자신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90리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70리 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한 3년 전입니다. 이 청남 성산부근에 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무슨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내고 나니까요, 사회하시는 분이 혹시 교수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하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았던 좀 점잖은 분이에요. 선지교에서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교수님 뵙게 되면 꼭 고맙던 인사 한번 드려야겠다 했는데 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오늘 좀 고맙던 인사를 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그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가 하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간부가 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지금 한 얘기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70리 가고 대학 나온 사람은 60리 가야 하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70리 가면 지도자가 되고 대학 나온 사람이 40리 먹고나게 선거를 끝난다고 말이요. 그 얘기 듣고서 금융 경관이 공부해야겠다 말이야. 그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 할 말이 뭐하니
제가 이제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사장입니다. 대학 나온 분들이 다 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해서 좀 고맙다는 인사드린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 전부가 아니고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교육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관이 사고력은 늦도록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 지금 나이 많아도 지나치게 좀 많은 중인데요. 90이 되니까요. 나 좀 늙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뭐 내 인생이 끝났다고 모두 있을 수는 없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말이죠. 그 일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니까 90에 간 데까지 가보자 말이죠. 간 데까지 가보자. 95세까지야 가지 않겠냐 말이죠. 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95세쯤 돼도 정신력은 그대로 있어요. 사고력은 그대로 있어요. 몸이 따라오지 못해요. 몸이 들라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95세가 넘으니까요. 내 몸이 오페가 될 것 같아요. 정신력이 내 몸을 업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일도 있고 또 뭐 부탁받는 일인데 그런 실수 없으니까 이제 100세까지 가보자 말이죠. 잘 가면 100세까지 가겠지 그랬는데요. 97세가 됐을 때입니다. 조선일보에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책, 또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작가 10명을 뽑았어요. 그 책 쓰는 사이에서 뽑았는데 그 10명 가운데 끼가 있어요. 다들 60대, 70대 초반까지지 90 넘은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내가 쓴 책도 문장은 그때가 좋다고, 50대가 좋은데 그래도 사상은 더 늙지 않았다고. 사상은 성장했으니까 그분들보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 가운데 끼었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뭐니? 너 아직 안 늙겠다 말이야. 늙겠다고 생각지 말라고 말이야.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해라 말이야. 그냥 정신력이 늙었다고 생각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100을 넘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99세가 되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여전히 있어야 글 쓰는 거 뭐 강의 다니는 거 여전히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자꾸 칼럼을 더 써달라고 그래서 말이야. 그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요새 중앙일보 또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체계대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 체계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또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 독자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세 됐다고 해서 늙었다고 생각해요. 말이죠. 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고력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기억하는 것.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니? 인생 길게 보라고 말이죠. 길게 보면 절대로 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가는 길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체육선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육선생인데 우리 학생들 보고서 하는 말이 뭐니? 나는 100m 경기가 운동 가운데 제일 기초라고 보기 때문에 100m 경기했다. 너희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0m 경기에 몇 세트나 기억보다 보게 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0명이 찾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경기해보면 상반에 몇입니까? 1등이든 3등 셋밖에 없습니다. 97명은 한 달 내내 고생했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제 해결적 사고방식입니다. 뭐 오늘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수능시험 때문에 나라가 이제 교육이 명절인데요. 그 한 줄을 쭉 세워가지고서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운동하는 학생이 뭐라 그래야 합니까?
나는 배드민턴 경기를 했다고. 그러나 운동은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뭐든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처지에 맞는 거 해라. 100사람이 100가지 택하면 1등이 100명이 나옵니다. 그거 교육입니다. 그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고등학생들 한다는 말은 이거는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길을 잘 간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해야 하고요. 또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간도 다 되어버리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교육을 다 합해서 누구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보람있게 살고 나이 많든지 적든지 내 인생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연대로 살기 때문에요 다시 출발을 못합니다. 인간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새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65세가 돼서 정년이 됐을 때 말이죠. 다른 모든 교수들은 정년퇴직하니까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니 내가 아직 거리가 안 돼. 한 일도 안 했는데 일해야지 말이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인간은 항상 새 출발하는데요. 그 새 출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설명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시골서 살아가지고서 겨우 중학생이 되긴 됐는데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없는 시골 학교고요. 건강도 좋지 못했고요. 집도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중학생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나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네가 가정만큼밖에 크지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된다. 그 사람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꼭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한다. 그 인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어렸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연세대학교 가서 한 30여 년 살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학교와 똑같은 생각까지 살았구나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떻게 사는가. 내가 교수 가운데, 나도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연세대학교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을까? 또 직장에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을까? 공무원들은 내가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사람들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면 민관이 65세 정년이 되면 대학에서 버림받습니다. 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인생도 끝납니다. 근데 같은 공무원이 또 같은 교수가 또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나보다는 내 직장, 나보다는 내 공직,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준 사람들, 교수들은 연세 대학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남습니까?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 연세대학교 학장 지난 분, 그 대학과 더불어 남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잠시 내 친구 얘기, 안병 선생님, 김태길 선생님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리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다 그 안병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벌써 그분 세상 떠난 지가 1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항상 대학에 있을 때에도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어요.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니까요. 그 민족 국가만큼 성장하니까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세상 떠날 때까지예요. 때문에 세상 떠날 때까지 나라 위해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만큼 성장하느냐, 우리 직장만큼 잘하느냐, 민족 국가를 걱정하느냐, 이게 쭉 생각해 보게 되면요, 민족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그만큼 커집니다.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가, 그것 때문에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나라가 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금 보면 먼 일이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빨리 다가옵니다. 빨리 이제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암만 작은 일 같아도 대단치 않은 일 같아도 다 우리 민족 국가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가지는 사람은 끝까지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내가 하는 일과 모든 것이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영광을 누려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똑같이 오는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똑같이 온 사람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가, 그 문제입니다. 똑같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90대가 좀 넘었을 때인데요,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금년에 김영석 교수 학교 이상을 주자, 그래서 결정이 됐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서 상 빌려고 하는데 그게 안 달라고 하죠. 그 내가 부족한 분도 있었을 텐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방인데 이제 의과대학이 많으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모이고 의사님들도 모이고 이제 그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서 내가 마지막 뭐라고 인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아마 그렇고요. 그 해야겠는데 그 생각하는데 내가 내 인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상을 받게 됐다 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뭐 훌륭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책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있다고, 아주 작은 거 하나 있다고. 그리고 많이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생각해보면 제일 어려운 때 살았습니다. 이때 시에도 이렇게 제일 어려운 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물건이 그 어려운 때를 산 것만이 아니고 제가 제일 가난하고요, 건강도 좋지 못하고요, 참 힘들게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그 물건이 그 고생이 내가 나를 위한 고생이면 불가에서 마을까지 인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병든 사람들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그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 때문에 이게 상을 받는 건데 그 명관이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나는 인생을 제일 귀하게 산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웃을 위해서요, 사랑을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나이 들게 되면 제일 행복합니다.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 또 더 오래 우리 위해 수고해 주세요 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아까 점심을 같이 식사하는 분이 나도 뭐 안병 선생하고 나하고는 정말 가까이 지났습니다. 정말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청소국도 용의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끝내고 좀 피곤하고 어려우니까요. 당장 옆에방에 이렇게 뒷방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 지방에 유지되시는 분이겠죠. 한 70대 되신 분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나보고 인사하면서요.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말이요. 그 앉아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멤버니 안병 선생님을 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90일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못하시다고 나와서 일 못하신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께 건강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강연을 주셨는데 강연을 듣고서 돌아가다가 마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리면 다시는 인사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들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는 말이 뭐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것보다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랬던 때인데 그때 선생님과 안병 선생님이 계셔서 좋은 책도 써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맙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서 가요. 가다가 돌아설 때 잠깐 돌아서는 물건이 안병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나는 그리고서 내 친구인 안병 선생님 무덤 앞에 가게 되면요. 하는 말씀이다. 안 선생님 좀 쉬세요. 내가 용의동에 갔을 때 고맙다고 인사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시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멤버안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고생을 베풀구나.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사랑을 많이 안고 고생한 사람을 베풀 거란 말이죠. 그 이상도 보람은 제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내 나이가 되려고 하면 먼 줄 압니다. 저 교수님 같이 오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인생은 일하는 동안에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모든 걸 이기고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들에게 뭐가 좀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세요. 그러면 우리 윤동주 시인이나 황소설가나 아까 내가 얘기한 내 친구 가운데 서학보고서나 그 다음 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이제 사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택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소망스러운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도 함께서 노력해서 좋은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이 내 나이쯤 됐을 때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간답게 사는 좋은 사회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책임을 지시고 좋은 학교를 끝까지 공부하시고 사회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시도록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합병이 오늘 특별히 노련에 계신 김영석 박사 특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한올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중고등학교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